칼과 도마 관리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칼과 도마는 채소, 육류, 어패류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도마는 저는 지금 벽에 이렇게 걸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씻혀서 놓았을 때 이게 딱 물기 때문에 밀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쫄대를 붙여 놓는 것이고, 도마는 지금 너무 얇은 거를 쓰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데 그 흠집이 많이 나면은 소독을 해도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교체를 하려고 이렇게 얇은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마를 많이 갖고 있죠? 이걸 이렇게 많이 사갖고 보관을 하고 있다가, 보통은 도마를 두꺼운 거를 쓰다가 흠집이 엄청 심한데도 비싸게 샀기 때문에 막 몇 년간 계속 씁니다. 그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 밑에 판은 지금 쟁반입니다. 쟁반을 측면을 잘라가지고 이제 뭐 음식 같은 걸 썰고, 이쪽으로 김치통 같은 거를 받쳐서 야채를 이쪽으로 옮기고, 실질적으로는 칼질은 이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이 부분은 지금 글루건으로 이렇게 위아래를 글루건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밀려나지가 않습니다. 대신 칼을 좀 작은 거를 써야 됩니다. 칼을 긴 걸로 써버리면은 칼이 이쪽까지 넘어가서 이 글루건을 계속 잘라버리면은 이물질이 음식에 혼입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짧습니다. 이게 이런 형태를 야채 칼이라고 부르는데, 이 안에서만 칼질이 될 수 있도록. 배추처럼 부피가 크다 이런 경우는 이걸로 커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거 이렇게 좀 큰 도마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나무 도마는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을 때만 쓰고, 가급적 나무로 된 재질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해외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에서 나무로 된 도마나 나무로 된 칼 손잡이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국가들도 있어요. 근데 한국은 아직 그런 규제가 없기는 하지만은 웬만하면은 그 플라스틱 소재 도마 그리고 칼 손잡이를 선택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소독의 경우에는 지금 이게 에탄올입니다. 이렇게 뿌려가지고 소독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이 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에탄올을 이렇게 뿌려서 양쪽으로 뿌려서 소독을 해도 되고, 열탕 소독 끓는 물에다가 이제 놓고 펄펄 끓여서 소독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 도마 같은 경우는 식기 소독할 때 침진물에다가 같이 담궈 놓고 소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도마 같은 경우는 크기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아니면은 밖에 햇빛에 자외선으로 소독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자외선 기계에다가 넣어서 소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편하게 이 에탄올을, 이 방법이 가장 간단하고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칼과 가위에서 좀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 부분을 잘 세척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손잡이를 세척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손잡이도 꼭 깨끗이 세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가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게 가위가 분리가 되는 가위도 판매를 해요. 근데 그런 가위는 써보니까 이렇게 가위를 씻고 걸어 놓잖아요. 보통 이렇게 걸어 놓으면은 저절로 이게 분리돼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빠져버려요, 가위가. 보관하기가 안 좋고, 칫솔 같은 경우로 잘 문지르고, 이쪽도 잘 문질러서 깨끗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잘 문지르고, 이 부분은 그 수세미로 잘 문질러서 청소를 해야 됩니다. 사이에 찌꺼기가 있는 경우, 우리가 구강 관리할 때 치실을 갖다가 넣어서 왔다 갔다 해서 청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칼갈이의 모습인데, 지금 전동식 칼갈이 지금 2개가 있는데, 이것도 칼을 잘 갈아지긴 갈아집니다. 근데 끄트머리만 살짝 나를 세워주는
용도로만 써야지, 이거를 계속 이걸로만 가면은 칼이 뭉툭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면을 최하 한 달에 한 번은 면을 잡아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아니면 보름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면을 잡아주는 것은 숫돌. 저는 이제 비싼 칼이었고 다 저가 칼이기 때문에 업장에서 좀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자면은, 원래는 이런데 맨나웃이 평탄화 작업을 다 하고 해야 되는데 저렴한 칼이고 하니까 그냥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각도를 맞춰서 자르는 거고, 이렇게 대고 하면은 이쪽 칼날이 20도 각도로 갈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보들은 이거를 꼭 써서 해보면은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눕혀서 갈아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들리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를 해서 쓰고, 그리고 원래는 숫돌을 한 10분 이상 물에 담궈놨다가 써야 되는데, 이제 뭐 바쁘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바쁘니까 시간 있으면 물에다 담궈놨다가 해야 여기에서 이제 쇳가루가 같이 나오면서 연마를 돕기 때문에 담궈놨다 하는 걸 추천드리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가다가 멈칫하면 안 됩니다. 일정한 속도로 계속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하고 이렇게, 여기는 4번, 그게 한 세트입니다. 그걸 한 다음에 날이 섰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세트를 더 돌아주면 됩니다. 손잡이 안쪽 절단한 부분이 보이는데, 전동 칼갈을 쓸 때 칼날이 끝까지 통과되도록 절단을 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절단하다가 이 부분에서 칼날이 탁 걸립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단계가 많은데, 이걸로 하면 확실히 더 날카롭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 단점은 이게 너무 옆으로 붙어 있어 갖고, 이렇게 하면 이게 손잡이가 여기에 다 버려요. 그래갖고 이 끝에가 잘 안 돼요. 이 양쪽 끝부분이 조금 간섭이 있다.